어르신들, 요즘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이 농지, 자식들은 농사 안 짓는다고 하고 팔자니 아깝고 그대로 두자니 잡초만 무성해서 처치 곤란하다. 속상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1994년 이후 무려 30년 동안이나 꽁꽁 묶여있던 농지 제도가 2026년 올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정부가 농지를 단순히 농사만 짓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수익을 내는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가치를 높여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콕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강원도에 농지를 가지신 67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은퇴 후 고향 땅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 하셨지만 생각보다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농막에서는 잠도 못 자게 하고 땅을 좀 다르게 써보려고 하니 규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놀려두자니 벌금 나올까 무섭고 참 답답하네, 이런 고민이셨습니다. 이렇게 한숨만 쉬던 김 선생님이 이번 2026년 개편안을 미리 공부하시고는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와 자투리 농지 규제 완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 선생님은 그 땅에 예쁜 쉼터를 지어 주말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불러 모으고 남은 땅은 청년 농부에게 임대해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는 똑똑한 노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농막은 가고 쉼터가 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첫 번째,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겁니다. 그동안 농막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 많으셨죠? 잠깐 눈 좀 붙였다고 단속하러 나오고 취사시설 좀 갖췄다고 벌금 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농지에 임시 거주가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합법화합니다. 잠을 잘 수 있는가? 예, 가능합니다. 취사나 샤워가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이제 어르신들 내 땅의 작은 집처럼 아늑한 쉼터를 지어놓고 며칠씩 머물러 농사도 짓고 힐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내 땅의 이용 가치를 몇 배로 올리는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분석 두 번째는요, 농사도 스마트하게 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수직 농장을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직 농장 등 스마트 농업시설 규제를 철폐했는데요. 수직 농장에 대한 규제 완화. 어르신들, 수직 농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물 안에서 층층이 채소를 키우는 최첨단 농장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설을 지으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지 상태 그대로 수직 농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기계 농사 못 지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시설을 지으려는 젊은 청년들이나 기업가들에게 어르신의 땅을 빌려주십시오. 일반 논밭으로 빌려줄 때보다 훨씬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는 지키면서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자, 죽어있던 땅의 부활, 짜투리 농지 해제. 짜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규제 해제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짜투리 농지의 해방입니다. 도로가 나거나 철도가 지나가면서 내 땅이 삐죽하게 잘려나갔던 경험 있으시죠?
농기계도 안 들어가고 농사짓기도 애매해서 버려진 땅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는 굴레에 묶여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전국에 퍼진 자투리 농지들을 전수조사하여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자, 무엇이 들어설 수 있나? 바로 마을 병원,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카페나 소형 상가까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애물단지였던 자투리 땅이 우리 동네의 핵심 요지가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어르신들 가지고 계신 땅 중에 모양이 이상하다고 포기했던 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안심하고 맡기세요. 임대차 및 거래 유연화라는 내용인데요. 농지 임대차 및 거래 제도 정비,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임대차 유연화입니다. 그동안 농지법은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라,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너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땅을 처분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죠. 이제 정부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더 쉽고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농지를 소유하면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 팔아서 목돈 만드는 것보다 땅을 지키며 연금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합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내용 들으시니 가슴이 뛰시나요?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해서 모든 농지에 당장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땅 무조건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접근하는 기획 부동산이나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모든 변화는 정부의 세부 지침과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보가 곧 재산입니다. 내 땅에 집처럼 편안한 쉼터를 2026년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매뉴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농막에서 잠깐 눈 붙였다고 단속방이 들이닥치고 벌금 고지서 날아올까봐 조마조마하셨던 세월 이제 잊으셔도 됩니다. 2026년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드디어 본격 시행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창고로 쓰던 농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잡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농막은 농기구 보관용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거나 취사를 하는 게 불법이었죠. 하지만 이번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거 기능이 포함된 임시 숙소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취침이 가능하다. 이제 내 땅에서 당당하게 하룻밤 주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취사 및 샤워 가능입니다. 밥해 드시고 씻는 것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체류 기간 확대. 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장기간 머물며 농사를 돌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땅에도 지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설치 조건이 있는데요. 그럼 아무 땅에나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 땅의 크기, 농지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보통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자, 쉼터의 면적은 현재 기준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약 10평 내외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기존 농막 6평보다 훨씬 넓어졌죠. 자, 안전 기준에는 사람이 자는 공간이다 보니 화재 경보기나 소화기 설치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자, 어르신들 지금 바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우리 땅이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농업진흥 구역이라도 쉼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돈 되는 정보, 보조금과 융자 혜택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입니다.
자, 주목해 주시고요. 쉼터 짓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어쩌지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고령 농업인과 귀촌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설 융자 지원입니다. 연 1에서 2%의 아주 낮은 금리로 쉼터 건축 비용을 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니어 일자리 연계라는 건데요. 쉼터를 지어 주말 농장을 운영하며 도시 아이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가구 2주택 세금 폭탄 걱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르신들께는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런 쉼터 이렇게 활용하면 노후가 즐겁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어르신들 쉼터를 그냥 잠만 자는 곳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이런 내가 안 쓰는 평일에도 도시 사람들에게 농촌 체험 공간으로 빌려주고 용돈벌이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지자체별 허용 범위가 각각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고요. 설계와 신고 절차를 지켜야 내 재산이라는 겁니다. 자, 당부드립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지으면 어때 하고 신고 없이 지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요즘은 예전과 달리 드론으로 다 감시하기 때문에 절차를 어기면 철거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 채널에서 도움드리는 팁을 하나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설계사무소나 면사무소 복지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짜투리 땅, 카페나 병원으로 만드는 비법인데요. 자, 어르신들, 이제 농지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가꾼 쉼터 하나가 효자 아들보다 낫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장 친한 친구 3명에게 보내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자, 내 땅 팔 때 세금 폭탄 피하려면 농지 개편과 함께 꼭 알아야 할 돈의 기술이 있습니다. 자, 혜택만 보지 마시고요. 나가는 돈을 잡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8년 작용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편 후에도 유효할까? 자,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의지하시는 혜택이 바로 8년 작용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8년 넘게 직접 농사 지은 땅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죠. 자, 주의할 점은 이번 개편으로 농지에 쉼터를 짓거나 수직 농장을 지어 임대를 주게 될 경우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농지 활용도를 높이되 실제 농업에 기반을 둔 활동은 작용기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쉼터 면적이 너무 넓어 농지보다 주거 비중이 커지면 작용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설계 단계부터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기술입니다. 자, 자식에게 물려줄 때 싸우지 않는 법. 자, 농지 상속편인데요. 농지 상속 및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지 제도가 바뀌어 땅값이 오르면 상속세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자식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나중에 땅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자, 영농상속공제 활용하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요. 영농상속공제를 활용하라. 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실제 농사를 물려받는다면 최대 수십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건데요. 자식들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미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해두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팔 때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투리 농지
옆집 땅과 합쳐야 돈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짜투리 농지 합병 및 공동개발이라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짜투리 농지 규제가 풀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 땅만으로는 너무 작아서 건물을 못 올리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요, 제가 실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럴 땐 옆집 어르신과 손을 잡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소규모 농지 정비 사업을 통해 인접한 짜투리 땅들을 묶어서 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음 맞는 이웃과 함께 우리 땅을 합쳐서 카페 만들까? 요양원을 드릴까? 자, 논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땅의 가치가 혼자일 때보다 3배 이상 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농지연금 땅값 오르기 전에 가입할까? 자, 요런 내용인데요. 변화된 제도 속 농지연금 가입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금 신청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은 가입 당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자, 이번 30년 만에 개편으로 농지 주변에 도로가 나거나 시설이 들어설 조짐이 보인다면 지가 상승이 반영된 직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쉼터를 지어 직접 활용하다가 나중에 연금을 신청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남습니다. 자, 이 채널 너무 좋은 내용 많으니까 구독 꼭 한번 해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남습니다. 자, 어르신들, 법이 바뀌는 건 누군가에게는 큰 위기지만 공부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보완해드린 세금, 상속, 합병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잡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도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 농지법 개편과 양도세 감면, 작용 요건 사이의 충돌 가능성 경고. 자,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요.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부재지주, 도시거주 자녀의 농지 소유 합법화 방법 제시, 규모의 경제, 이런 내용인데요. 짜투리 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필지 합병 제한이라는 겁니다. 자, 농지연금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개편 시점과 지가 상승을 고려한 연금 가입 타이밍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내 땅이 규제 해제 대상일까 1분 만에 확인하는 법과 공짜 지원금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30년 만에 제도를 풀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자식 도움 없이도 내 땅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법과 2026년 새롭게 신설된 농촌 활력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 안 빌려도 됩니다. 내 땅 신분 확인법. 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규제가 풀리는 자투리 농지인지 확인하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토지 이음 사이트를 확인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으로 토지 이음을 검색해서 지번을 입력해 보십시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적혀 있던 곳이 해제 혹은 변경 예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는 건데요. 인터넷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을 들고 면사무소 산업팀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2026년 농지 개편안 중에 우리 땅이 자투리 농지 해제나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 말씀드리고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불법, 지금 바로 잡아야 돈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농막을 조금 넓히거나 마당에 시멘트를 바르는 등 자신도 모르게 불법 전용을 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불법 상태인 땅은 이번 개편의 혜택, 쉼터 전환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단속 대상이 되죠. 자, 정부는 이번 30년 만의 개편과 함께 농지, 이용 실태 특별 정비 및 양성화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내가 예전에 실수로 어긴 게 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쉼터로 바꾸고 싶다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매 맞을까봐 숨기면 기회를 놓치지만 먼저 신고하면 합법적인 자산으로 변신합니다. 자, 2026년 신설 농촌 활력 플러스 지원금. 어르신들 돈 되는 정보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가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니어 농기계 공유 지원. 이 사업은요. 이제 비싼 농기계 사지 마십시오. 쉼터를 짓고 소규모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께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무상 혹은 아주 저렴하게 대여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관 보전 직불금 확대. 이 내용은요. 내 농지에 유채꽃이나 메밀처럼 예쁜 꽃을 심어 마을 경관을 좋게 만들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편하게 경관 보전 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쉼터와 꽃밭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걱정하시는 농지조사 방법과 불법 전용 리스크, 그리고 2026년 신설되는 정부 지원금의 구체적인 명칭과 신청 자격을 모두 보충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이 규제 해제 대상일까? 1분 만에 확인하는 법. 자, 아까 안내드렸죠? 그 다음 내 땅의 신분 확인법 2026년 정부의 가이드. 자, 우리 집 뒷산 밑에 있는 논도 쉼터 지을 수 있나? 그리고 나랏돈 지원금 받는 법은 없나?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